네, 안녕하세요. 수학 A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중간고사가 끝날 시점인데요. 다들 어떻게 잘 봤는지 궁금하네요. 시험이 쉬웠나요? 아니면 좀 어려웠나요? 네, 모두가 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 끝났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21번 프린트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해볼 텐데 선생님의 영상이 좀 바뀌었죠? 네, 선생님이 드디어 패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먼저 정리를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자, 괄호 1번 연립 2차 방정식의 정의 보세요.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꼴이구나. 약간 이렇게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 자, 미지수가 몇 개냐면요. 지금 문제 2번에 1번 같은 거 잠깐 보시면 x, y 이렇게 미지수 2개씩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미지수는 2개예요. 자,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몇 차일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연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2차가 되겠죠. 자, 이것을 연립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립 방정식이라 한다. 자, 연립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풀어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자, 1차식 또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형태가 있고요. 또는 2차식의 연립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 또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연립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풀기 전에 연립한다 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자, 괄호 2번 한번 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 중에 첫 번째 꼴. 2차식은 0, 1차식은 0,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의 연립인데요. 결국에 뭐냐면 이 두 식, 위아래 두 식을 만족하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닌가요? 그쵸? 둘 다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하니까 어쨌든 둘을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무엇을 한 뒤, 정리한 뒤 2차식에 대입한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1차식을 한 문자에서 정리한 다음에 2차에 대입을 해서 그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또 정리해 봅시다. 자, 문제 1번 봅시다. 오늘은 좀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좀 정리해서 쓰셔야 할 거예요. 자, 지금 문제 1번 보시면 1번, 2번에 위에가 1차 방정식, 밑에가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 꼴, 어떤 꼴이냐면 1차식은 0, 1차 방정식이요. 2차식은 0, 2차 방정식의 꼴이었죠. 자, 이러한 꼴일 때는 어떻게 푼다? 자,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2차에 대입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식이 두 개니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서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일단 1번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x, y 어떤 것으로 해도 좋은데 선생님은 y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 넘겨서 7-x가 되겠죠. 자, 그럼 1번을 정리했으니까 1차식 정리한 것을 어디에 대입한다? 자, 2번에 대입한다. 자, 2번에 대입한다. 자, 우리 대입을 할 때는 지금 y를 x에 관해 정리했으니까 y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2번에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7-x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에요. 완전제곱 풀어봅시다. 7의 제곱 49 마이너스 14x 플러스 x제곱이 29네요. 한 번 더 정리. x제곱이니까 2x제곱 빼기 14x 플러스 자, 49, 29 빼면은 네, 20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쓸게요. 자, 우리 양변 2로 나누어서 식 정리 좀 해봅시다.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은 0.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 자연스럽게 되네요. 10이니까요. 곱해서 10이니까 2, 5 더해서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x값 얼마 나와요? 따라서 자, x는 2 또는 5가 나오네요. 해가.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건 이 두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누구도 구해야 돼요? 네, 세트로 y도 구하셔야 돼요. 세트로. 그럼 x가 2일 때 y는 얼마예요? 5. x가 5일 때는요? y는 2. 자, 이렇게 해를 두 쌍을 구했네요. 두 개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괄호 2번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똑같이 첫 번째 거 1번, 두 번째 거 2번 해서 풀어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 우리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x, y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뭐 이번에는 x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y 넘어가니까요. y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한 식을 어디에 대입한다? 2차식 2번에 대입한다. 자, 2번에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x를 정리했어요. x를 y에 관해서 했으니까 x자리에 대입하시면 되죠. 좀 계산이 많죠. 자, 그러면 x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쭉 해볼게요. 완전제곱이요. 1. 자, 이렇게 곱해요. y제곱에 y제곱은 19. 자, y제곱 3개 있어요. 3, y제곱. 2y, y니까요. 3y. 자, 플러스 1, 플러스 19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8. 여기까지 되나요? 자, 양변 3으로 나눌게요. y제곱, y 마이너스 6. 자, y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 자연스럽게 되네요. 자, 6은 2, 3은 6이니까 2, 3 더해서 플러스 되어야 하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y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x, y 값 구하는 거니까 x도 같이 구하셔야 돼요. 자, x, 자, y 2 넣으면 x 얼마? 3. y에 마이너스 3 넣으면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해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방정식의 연립꼴을 같이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형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형태. 괄호 3번 정리해 봅시다. 자, 괄호 3번 보시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연립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꼴의 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2차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얘는요, 크게 먼저 쓰시면, 얘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는 1차, 2차 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차, 2차 꼴은 풀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2차 꼴도요. 1차, 2차 꼴로 바꾸어서 풀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동그라미. 자, 무엇을 통해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바꾼다.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쪼갠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거. 네. 인수분해를 통해서요. 2차식을 1차 곱으로 쪼갠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 무엇을 하여 정리하여 2차식에 대입한다. 자, 우리가 2차식을 1차 곱으로 쪼갠 다음에 그 1차식에 대해서 위의 방식이랑 똑같이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한다. 이 방식으로 동일하게 풀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어요. 괄호 1번 보시면 어떤 형태인지 먼저 봅시다. 위아래 보시면 둘 다 몇 차예요? 자, 2차의 꼴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2차. 자, 우리가 2차일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1차, 2차의 꼴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1차, 2차. 자,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왼쪽 잠깐 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쪼갠 뒤에 그러면 1차, 2차가 되거든요.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라.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자, 인수분해 해라. 자, 지금 위아래 식이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식을 인수분해해야 될까요?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어떤 식일까요? 1번, 2번. 보이죠? 네. 몇 번이요? 1번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찾으셨으면 그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식 인수분해 해볼게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엇으로 인수분해 되나요? 네,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자, 2차식을 1차로 쪼개면요. 자, 지금 는 0이니까 지금 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빼기 y가 0이어야 한다라는 이 식이 나오죠. 자, 2차를 1차로 쪼갰어요. 그럼 1차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면 그 각각에 대해서 만족하는, 연립하여 만족하는 해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1번, 자, x 플러스 y가 0일 경우, 2번, x 빼기 y가 0일 경우 나눠서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식이 있죠. 2번식 같이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연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2차였던 식을요, 지금 1차, 2차의 형태로 바꿨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문제 1번의 풀이와 동일하게 풀면 된다. 그래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풀었었냐면 첫 번째 식, 1차식을 정리했어요. 한 문자로. 그럼 얘를 한 문자로 바꿔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요. 두 번째 식도 미리 바꿔놓을게요. y는 x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식에 대입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2번에 대입하면 자, 지금 y 대신에 대입하는 거니까 y만 표시를 하고 바로 대입할게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x제곱은 15 계산이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은 15. 없어지네요. 3x제곱은 15니까 x제곱은 5. 따라서 자 x는 제곱해서 5가 되어야 하니까 뭐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x, y 값을 찾으셔야 되니까 x의 값에 따른 y까지 구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정리했던 요식에 대입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도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그 1차식 정리한 것을 어디에 대입한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한다. 자, 필기가 좀 많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y 자리에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xx, 3x제곱.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이니까요. 1x, 2x, 3x 더하니까 어떻게 돼? 5, x제곱이 15. 그럼 x제곱은요? 3. 따라서 자 x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뭐가 있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식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각각에 대한 y 값도 구해야 한다. 어디에 대입해서? 요 식에 대입해서. 자, 그러면 y는 x랑 같으니까요. 같은 값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가 총 몇 개예요? 해가 지금 1번에서 나오는 거 하나, 둘. 2번에서 나오는 거 하나, 둘. 해서 총 몇 개? 4개의 해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4개가 모두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이제는 좀 패턴이 이해가 된다면 조금 바로 가 볼게요. 지금 2차, 2차인 거 확인했고, 그러면 우리는 1차, 2차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식을 먼저 찾자. 인수분해 되는 식 몇 번이에요? 1번, 2번. 1번, 2번 중에 네, 1번식이 인수분해 될 것 같죠? 그러면 2x, x, y, y 부호는요 마이너스 xy 되어야 하니까 뒤쪽에 마이너스네요. 는 0이 되니까 0이 되려면 앞에 식이 0이거나 또는 뒤에 식이 0이어야 한다. 자,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차, 2차의 연립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자, 2x 플러스 y는 0하고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하나, 두 번째, 자, x 빼기 y는 0과 2번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 식의 연립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1차, 2차의 연립이니까 우리 동일하게 풀게요. 1차인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자. 자, 여기서는 y는 마이너스 2x로 정리. 두 번째에서는 y는 x로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 식을 2번 식에 대입하죠. 여기에요. 그래서 얘를 2번에 대입.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2x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x제곱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x 대입하고 정리.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10이네요. 자, 5x제곱이 10이니까 x제곱은 얼마예요? 2가 되네요. 따라서 자, x는 제곱해서 2니까 값이 뭐가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 자,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자, 그럼 각각에 따른 y도 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자, x가 루트 2면 y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해 2개 구했어요. 아까 위에서 해 몇 개 나왔었죠? 4개 나왔었어요. 한 번 더 구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2번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y는 x 대입을 해야 하니까 y 자리에 x 대입해요. x제곱에 x제곱은 10. 자, 2x제곱은 10이 되고요. x제곱은 5가 되네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자, y도 세트로 구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의 대입. y, x 같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해는 자, 하나, 위 1번식에서 1번 과정에서 2개, 2번 과정에서 2개. 그래서 총 4개의 해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려운가요? 좀 계산이 많다 보니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패턴이 일정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중단원 11번으로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섞여져 있을 때도 우리가 판단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이 나왔네요. 연립방정식 몇 차예요? 1차, 2차의 꼴이네요. 1차, 2차.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표시만 먼저 해볼게요. 자, 1차, 2차의 꼴인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고 싶대요. 자, 오직 한 쌍의 해. 자, 그러면 아까 문제 1번을 잠깐 보시면 보통 이렇게 1차, 2차의 연립에서 해가 몇 쌍이 나왔냐면 2개가 나왔어요. 2개. 그런데 여기서는 2개가 아니라 한 쌍만 나오고 싶대요. 그랬을 때 K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을 풀이 과정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여기서 1차, 2차의 연립이니까요. 처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1차, 2차일 때 자, 우리 1차식을 먼저 한 문자로 정리하죠. 우리 지금 X, Y 두 개가 있는데 무엇으로 정리할까요? 네, X로 두는 게 좀 편하겠네요. 자, 그럼 X로 두고, 자, K 마이너스 2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번식 정리해서 2번식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2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 자리에 넣는 거니까 X 자리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K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가 되네요. 정리. 자, 그럼 완전 제곱 쭉 풀어볼게요. 4K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 자, 왼쪽으로 넘겨서 쭉 한번 써보면 K 제곱 빼기 4KY 플러스 5Y 제곱 9 넘어와요. 마이너스 9. 자, 우리 K하고 Y가 있는데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5Y제곱 빼기 4KY 플러스 K제곱 빼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이거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아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한 쌍의 해.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X하고 Y 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 2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차 방정식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y가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2차 식이니까 2개까지 해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만 나오고 싶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얘들아? 그 말은 y가 2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한 개만 해를 갖고 싶다. 그 말은 y값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이 된다? 네, 충분히 된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자, 우리 중근이 된다.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중근으로 갖는다 라고 하면 우리 떠올려야 되는 거 바로 있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판별식 D가 떠올라야 하죠. 우리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무엇이어야 하죠? 네, 그러면 D는 뭐여야 한다고요? D는 0이어야 한다.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이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중근을 갖도록 한번 K값 구해봅시다. 자, D가 0이 되어야 하는데요. Y앞의 개수를 보니까 짝수네요. 짝수니까 우리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절반 값이 필요하죠? 짝수 공식으로 풀게요. 우리 4분의 D 공식을 쓰면 자, B' 제곱에 빼기 AC라고 했어요. 그래서 B' 제곱에 마이너스 A, C. 자, 이 값이 0이어야 하죠. 쭉 한번 풀어봅시다. 정리 먼저 할게요. 4K 제곱에 마이너스 5K 제곱에 플러스 5고 45. 한 번 더 정리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5. 자, 이게 판별식 D가 되는데 얘가 얼마여야 한다? 네, 0이어야 한다. 자, 결국에 K 제곱은 얼마예요? 45여야 하는데 그러면 K 값은 제곱해서 45가 되어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가 되겠네요. 자,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45는 5 곱하기 9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자, 9는 루트 9는 3으로 나오고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K값 구했네요. 자,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뒷장으로 가서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중단원 12번으로 갑시다. 중단원 12번.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y는 뭐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연립방정식이 몇 차의 연립인가요? 자, 위에도 아래도 2차식이네요. 2차의 연립꼴이다. 그럼 위의 식을 1번, 밑의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2차의 연립은 어떻게 풀었어요? 인수분해를 먼저 했었죠. 자, 1번, 2번 식 중에 인수분해 가능한 식은 몇 번인가요? 1번은 안 되죠? 안 될 것 같죠? 2번 식을 인수분해 봅시다. 자, 인수분해 해보면 앞에 2x제곱이 되어야 하니까 2xx고요. 뒤에 2y제곱이니까 y 2y인데 더해서 3x y가 되어야 하니까 뒤에가 2y, 앞에가 y. 자, 플러스니까요.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자, 는 0이 되어야 하네요. 그러면 앞의 식이 0이거나 또는 뒤의 식이 0이어야 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2차식을 1차의 곱으로 바꿨고요. 각각의 1차식에 대해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1차, 2차의 연립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나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 방정식. 얘와 지금 2번식을 했으니까 1번하고 연립해야 돼요. 다시 2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1번식을 쓸게요. 자, 이렇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2y는 0하고요. 1번식 이 식하고 연립을 하시면 되죠. 자, 우리 1차, 2차의 연립이네요. 다시. 자, 그러면 1차식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하면 되겠죠. y는 2x로 정리. 자, 여기는 x로 정리하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그래서 2번식에 대입할게요. 1번식에 대입할게요. 자, 얘가 1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번식에 대입을 하면 자, 우리 y 자리에 대입이니까요.
x제곱의 곱은 5.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5. 자, 5x제곱은 5가 되네요. 그러면 x제곱이 1이죠. 자, 제곱해서 1 되는 수 뭐가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각각에 따른 y값도 구해봅시다. 자, 요 식에 대입하셔야 되죠. 그러면 2배 하면 얘는 2고요.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우리 위에서 해를 지금 2개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번에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x에 대입할 거거든요.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x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2y y 계산해 볼게요.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자, 5y제곱은 5네요. y제곱은 1. 자, 마찬가지로 y값 제곱해서 1 되는 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때의 x값. 자, 요 식에 다시 대입, 1차 식에 대입을 하시면요. y가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면 2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해가 4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 여기서 알파, 베타는 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변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해를 x, y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럼 더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지금 x, y 값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생각해 봤을 때 양수여야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구해볼게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면 얘는 3,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 1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최대인 게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더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둘 다 양수여야 한다 라는 감이 오면 바로 우리는 값을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중단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다. 이 양식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m 제곱만큼 넓다고 한다.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우리 예전에 이러한 문장제 문제 풀었었죠. 언제죠? 그 3, 4차 방정식 활용할 때 선생님이랑 배웠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하자라고 했나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 그러면 보통 구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시면 뭘 구해야 되냐면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변수가 주어졌나요? 변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변수를 세워야겠죠. 변수, 미지수요. 자, 보통 이렇게 다각형이 나올 때는 무슨 길이를 변수로 넣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다각형에서는 변의 길이를 우리 미지수로 두자, 변수로 두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무슨 길이를 그러면 두면 되겠어요? 네, 가로, 세로를 두면 되겠죠. 선생님이 가로를 x라고 하고요. 세로를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변수에 따른 식을 세우셔야겠죠. 우리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10m.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세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식.
우리 대각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식 있죠? 네. 피타고라스. 자, 그러면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은 대각선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식을 세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식 한번 찾아봅시다. 밑으로 가시면요. 양식장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32m 제곱만큼 넓다. 자, 여기가 두 번째 식이 되겠네요. 자, 가로, 세로를 각각 2m씩 확장했대요. 그러면 x, y에 각각 2m니까 이를 더하면 되겠죠. 자, 가로, 세로에 2m씩 더했을 때 x 플러스 2, y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네요. 이 넓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넓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는데 는 등호 처음 넓이 어떻게 구해요? x 곱하기 y로 하시면 되죠. 처음 넓이보다 얼만큼? 32만큼 넓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식 두 개 나왔네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할 수 있고요. x, y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네요. 우리 잠시만요. 1번식은 2차라는 거 알겠는데 2번식은 잘 모르겠죠. 2번식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xy 그 다음 2x 더하기 2y 더하기 4 xy 더하기 3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xy 없어지네요. 자, 그럼 2x 더하기 2y는 넘어가요. 그럼 4 빼면 28. 한 번 더 정리. x 더하기 y는 2로 나눠요. 14. 자, 이렇게 최종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2번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1번 식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몇 차 연립이에요? 알고 봤더니 얘는 2차와 1차 방정식이 연립이구나. 자, 그러면 1차, 2차의 연립 어떻게 풀었었죠? 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한다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1차식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1차식 정리, 2번식을 먼저 정리요. y로 정리해볼까요? 자, 그러면 14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1번식에 대입을 할게요. y 대신에 대입하는 거니까 표시를 좀 하고요. 자, x제곱에 y 대신에 지금 여기 있어요. y 대신에 넣으면 14 마이너스 x 제곱은 10의 제곱 얼마예요? 100. 계산할게요. 정리합시다. x제곱에 14의 제곱 얼마인가요? 196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참 좋겠죠. 우리 제곱을 한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제곱수 한번 쭉 외우는 시간 가져볼게요. 빼기 28x 플러스 x제곱은 100. 자, 다시 한번 정리. 2x제곱에 빼기 28x에 플러스 196에서 100을 빼니까 96. 칸이 좀 부족하네요. 옆으로 갑시다. 자, 양변 2로 나눠요. x제곱에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 자, 인수분해 되나요? 네. xx 48이니까 68이네. 68 더해서 마이너스 14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요. x는 따라서 뭐 또는 뭐예요? 6 또는 8. 자, 그럼 y값 구할 수 있죠. 자, y값 다시 대입. 자, 여기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14에서 6 빼면 8이고요. 14에서 8 빼면 6이다.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뭐 xy가 뭐 가로 세로 구하는 게 아니고 뭐 구하는 거예요? 처음 양식장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xy가 무엇이 되든 xy의 곱을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xy의 곱이 지금 68이 48이고 86이 48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처음의 넓이는 48로 동일하다. 4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문제를 보고 변수를 잘 놓은 다음에 식만 제대로 세웠다면 우리가 1차, 2차의 연립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죠. 그럼 우리 마지막 중단원 15번으로 가기 전에요.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하나 안 채운 공간이 있어요. 그거부터 볼게요. 왼쪽 3번에 괄호 3번에 2번이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연립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새로운 꼴이 있어요. 위에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의 이런 꼴이고요. 밑에는 xy 이런 식의 곱의 꼴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곱의 꼴. 자, 이런 식의 형태는 어떻게 풀까요? 무슨 공식과 무슨 관계를 이용한다? 무슨 공식을 떠올리시면 될까요? 네, 인수분해 공식과 우리가 관계 하나 배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고 또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지 중단원 15번을 통해서 한번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중단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500m 제곱인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 있다. 이 수영장의 대각선의 길이가 10 루트 34일 때 이 수영장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시오.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자, 마찬가지로 문장제 문제인데 변수 있나요? 변수, 미지수 없네요. 자, 우리 놓으셔야 되죠? 동일하네요. 다각형이고요. 그럼 변의 길이 x, y 둬볼게요. 그래서 먼저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놔도 괜찮죠? 자, 변수를 지정했으면 식을 세워 볼 건데요. 첫 번째 식 찾으셨나요? 넓이가 1500m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식 세울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식 세워보면 넓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y가 1500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식 어디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10 루트 34다 라고 했어요. 10 루트 34. 자, 그럼 우리 대각선의 길이 앞에서 했었죠.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이죠. 피타고라스 공식. 그래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그러면 10 루트 34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세웠어요. 자, 1번식 보시면 x 곱하기 y 문자 두 개 곱해져 있어서 2차식이고요. 2번식도 2차식이에요. 그래서 2차 연립 2차 방정식의 2차 꼴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꼴은 어떤 형태로 바꿔서 푼다? 1차, 2차의 연립으로 바꿔서 푼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인수분해를 했었죠. 그런데 1번식을 봐도 2번식을 봐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떠올리셔야 하는데 지금 주어진 게 보면요. xy 값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곱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는 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어떤 식이 있냐면 우리 완전제곱 공식 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자,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도 알고 있고 xy 값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수를 대입하면 x 플러스 y에 대한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왜 이러한 방법을 택했는지 한번 구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였냐면 100에다가 34니까요. 3,400이죠. 3,400 더하기 2배의 xy 1,500이네요. 그러면 3,400에 더하기 3,000. 그럼 6,400이죠. 자, 결국에 x 플러스 y는 제곱해서 6,40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되겠어요? 2개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00. 자, 다시 한번 계산하면 자, 지금 64는 8의 제곱,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제곱제가 없어져서 80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요. 아까 선생님 놓친 게 있는데 마지막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니까 x가 y보다 크겠네요. 자, 여기 하나 우리 변수 조건 쓰고 갈게요. x가 y보다 큰데 어쨌든 둘 다 길이니까 0보다 어떻게 써요? 크겠죠. 그러면 더한 값은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결국에 어떤 값이 되어야 한다? 네, 양수인 8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2번 식을 가지고 새로운 식인 x 플러스 y는 80이라는 새로운 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식으로 만든 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번, 2번을 연립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 이 연립은 우리가 1차, 2차의 꼴로 또 바꿀 수 있는데 1차식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80이라는 이 새로운 식과 한 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2번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연립을 한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 무엇으로 해볼까요? 선생님은 xy는 1500으로 해볼게요. 2번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1차, 2차의 1차, 2차의 연립이 되었으니까 우리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여 2차식에 대입한다죠. 자, y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y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의 y자리에 80-x 집어넣고요. 연립해 볼게요. 자, 오른쪽 넘겨서요. 자,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네, 1500은 15니까 3, 5, 15죠. 그러니까 30, 50이 떠오르고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뿔뿔 아니면 마마인데 마마로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x는 30 또는 50. 자, 짝꿍 y 찾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요 1차식에 대입하시면 80에서 빼니까 y는 50, y는 30.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변수 조건 봤을 때 x가 y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커야 하니까 값은 뭐가 되겠어요? 네, x는 50, y는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x가 뭐였냐면 가로 길이는 50, 세로 길이는 30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사실은요, 이게 방법 1이에요. 방법 1이에요. 여기서부터 방법 1이라고 할게요. 방법 2. 자, 우리 앞장으로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제곱 더한 거는 상수와 xy 이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곱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 공식 사용했고요. 또 뭘 써야 한다고 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자, 이 방법을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인데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라는 거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자, 방법 1은 이렇게 1차, 2차로 다시 연립하는 방법이었고요. 방법 2는 뭐였냐면 인수분해 공식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서 3번 공식까지는 똑같아요. 한번 정리. 지금 조금 칸이 부족해서 이게 1번식이었고요. 3400. 자, 이게 2번식이었고요. 둘이 연립해서 우리 3번식이 나왔죠. 인수분해 공식 사용해서 3번식을 찾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인수분해 공식까지 썼으면 자, 우리는 지금 xy 값이 궁금한 거죠. xy 값.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잠깐 보시면요. x 곱하기 y 값도 알고 있고 x 더하기 y 값도 알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가 어떤 곱과 합을 알 때 x와 y 값이 궁금해. 이거 어디서 배웠죠?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연립까지 하지 않아도 x, y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 그 값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xy를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합과 곱을 알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이것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식의 해가 뭐가 된다? xy가 된다. 라는 거 이해되나요? 여기서의 xy요. 지금 변수가 x가 겹쳐져 있어 중복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서의 xy는 여기서 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x는 새로운 변수고 더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일단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칸이 부족해서 자, 여기다 적어보면 x제곱 빼기 자, 합 얼마였냐면 xy 아까 1500이었죠. 곱 얼마였냐면 죄송해요. 합이 얼마였냐면 80이요. 80. 얘가 80이죠. 곱이 1500. 80x 곱이 1500은 0의 해가 xy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똑같아요. x에 자 곱해서 1500이니까 30, 50이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80 나와야 되니까 마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x는 30 또는 5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이때의
해가 x, y가 되니까 30과 50 중에 하나가 x, 30과 50 중에 하나가 y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는 y보다 커야 하니까 둘 중에 큰 값 50, y는 둘 중에 작은 값 30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x가 뭐였냐면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50, 세로 길이는 3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 2차의 꼴인데 일반적인 2차, 2차 방정식의 꼴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는 xy,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때는 둘을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새로운 1차식 x 플러스 y가 관한 식을 구하고 방법 1, 2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x 플러스 y는 80이라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으로 풀 수 있고요. 여기서 2번 식으로 하셔도 돼요, 중간에. 또 방법 2로는 우리가 xy와 x 플러스 y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값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해서 x, y 값을 찾는다 라는 게 이 방법의 포인트네요. 좀 어려웠죠? 네,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